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어느 당 때문입니까?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안 계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1월이 다가오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 처리 약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했습니까? 5당의 합의 내용 휴지 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정반대인 비례대표 철저한 자기 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또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집과 몽리 중단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즉 제재가 금방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 하나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형한 바 있지요.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죄를 뿌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의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들여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 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 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존중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약속 지켜주고 있습니까?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아니 이 법의 잉크가 전에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 근로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과로 기준이요 4주 연속 64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 과로 합법화 방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방안입니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 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 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당은 노동법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 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만국론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귀족 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뭡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존재해 왔고 88년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자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90%가 넘습니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6분의 1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 근로제를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 조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셀프 방지 3법입니다. 정의당은 이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첫째,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입니다. 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결정한 세비 인상은 전액 반납할 것입니다. 둘째, 셀프 해외 출장 심사 방지법입니다. 의원 외교활동 심사위원회 철저히 사전 보고하고 사후 평가를 받아서 예산 낭비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징계 방지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 동의안 표결 시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 방지 3법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정당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둘째,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밥 한 공기당 300원. 기가 막히게 쌀 1kg에 3,000원으로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갑시다. 셋째,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 통과시켜야 합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우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으로 골목 상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인을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섭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을 희롱하고 상품화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을 비롯한 성평등 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창원은 우리 당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 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선거는 되살아나고 있는 박근혜의 망령과 노회찬의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5.18을 폄훼하고 반민특위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세력과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을 계승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세력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 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창원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